2022학년도 EBS 승특강 독서 1부 교과서 개념학습 2-2강이죠. 사후 가정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위에 적혀 있듯이 사후 가정사고의 종류와 유발 요인이에요, 여러분. 이번 지문도 앞에서 봤던 2-1강처럼 굉장히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1문단부터 가볼게요. 1문단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제랑 상관이 있겠네요. 대학생 갑은 시험 전날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망치기 딱 좋죠. 대학생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 모두 C라는 학점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갑과 을 모두 C라는 아주 안 좋은 학점을 받았는데 상황이 달라요. 갑은 엄청 놀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평상시랑 다름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 둘 다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갑과 을은 C라는 성적을 보고 내가 만약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또는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텐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하는 거입니다.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이런 사후 가정 사고는 어때요? 뭐뭐 했다면 또는 뭐뭐 하지 않았다면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과 일이 일어나기 전을 예상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뭐 했을 텐데나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뭐뭐 할 뻔했다라는 결과 부분으로 미래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는 조건문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후 가정사고는 조건문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조건 부분에서는 특정 선행 사건을 가상 사건으로 바꾸어 보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조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던 상황을 내가 했던 일이죠.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다시 생각한다는 전환, 다시 바꾸는 전환이 일어나고요. 결과 부분, 내가 받았던 C라는 학점이죠. 자, 이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C를 받은 사건이죠. 가상의 사건으로 바꾸어 보는 A를 받았다라는 사건으로 바꾸어 보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후 가정사고는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조건 부분은 선행 사건을 가상으로 바꾸어 보는 전환, 그 다음에 결과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상 부분으로 바꾸어 보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사후 가정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추가형 사후 가정사고와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로 그 다음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서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사후 가정사고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추가형부터 볼게요. 추가형은 조건부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선행 사건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공부를 했었다면 이런 것이요.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하는 것이다. 놀았던 것을 놀지 않았다면 이라고 놀았던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죠. 쉽죠, 여러분? 계속. 한편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고 더 나은 대안이니까 내가 A라는 학점을 받았다면 성적이 올라갔죠? 이런 걸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고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C라는 성적을 D로 받았다.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을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가정 사고가 그렇죠. C라는 결과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면 A라는 결과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A를 받았으면 오 큰일 날 뻔했다. 만약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D를 받을 뻔했잖아.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중에 앞부분이죠. 사후 가정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다음 3문단부터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문단입니다. 자, 이런 사후 가정 사고 네 가지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동기와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 두 가지가 유발 요인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유발 요인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으면 이런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가? 자, 이런 동기는 사후 가정 사고의 결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 중에 동기는 결과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기와 관련되는 세부 요인은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행 사건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을수록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바가 크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나는 A를 받을 것이야 라고 기대했는 바가 컸을 경우 B, C, D를 가졌을 때 이런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결과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부정적인 경우였을수록 그쵸. 원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내가 그랬다면 이라는 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부정적인 경우일수록 후회가 더 많이 되겠죠, 여러분. 사후 가정 사고의 동기가 커지게 된다. 너무 당연합니다. 세 번째, 또 사건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개입한 정도가 컸을 때, 노력을 많이 했을 때 사후 가정 사고의 동기가 커진다. 즉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고요. 대안적 사건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안적 사건의 접근성은 자, 여기 설명 들어갑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이런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각되어 사후 가정 사고의 유발 정도가 커진다. 내가 노력을 했다면, 내가 이 페이지만 봤다면 반드시 100점을 받았을 텐데 100점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0점을 받을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수록 후회가 많아지겠죠, 여러분. 마지막 5번 또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건이 예상과 일치했을 때 사후 가정 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꿈에서 귀신이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쵸? 그런데 그 로또 번호를 내가 알고도 로또를 사지 않았는데 로또 번호가 일치했어요, 여러분. 일치했을 때 더 후회가 심하겠죠. 자, 이렇게 결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 요인 동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A라고 되어 있는데 4문단 가볼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 사건은 내가 했던 일이죠.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선행 사건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우보다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 즉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의 경우에 조건 부분이 더 쉽게 전환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과거에서 했던 일이 비정상적인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조건 부분,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부분이 쉽게 전환된다. 그래서 이 경우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변화시켜 사후 가정 사고의 조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서 이거는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일상적인 일이죠. 사후 가정 사고가 더 쉽게 일어나고 이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했다면 이라는 조건 부분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이러한 사후 가정 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한다.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정서적 반응이 변화한다는 거죠.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 A를 받았지만 D를 받을 뻔했잖아 라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A를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슬픔, 후회 등의 나쁜 감정들을 완화하고 기쁨, 만족, 안도 등의 좋은 감정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사후 가정 사고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하향적보다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대부분은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게 되고, 맞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쁜 성적을 받을 뻔했네 라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는 자꾸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감. 자, 근데 하지만 이런 감정은 미래에 발생할 유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다신 그러지 않아야지, 이젠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극제로 작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본문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사후 가정사고는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문의 형태이다. 1문단에서 살펴봤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선행사건의 결과에 대한 기대 정도가 컸을수록 사후 가정사고가 쉽게 유발된다라고 해서, 자, 여기 3문단에 기대하는 바가 컸을수록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맞는 말이겠네요. 3번. 가상의 대안적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할수록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디 있어요?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 또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할 때, 여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겠다. 4번 보겠습니다.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좋은 감정을 유발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좋은 감정을 증대시키는 것은 하향적 사후 가정이라고 사후 가정사고라고 되어 있죠. 4번이 틀렸네요. 땡. 5번. 사후 가정사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한다. 대부분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를 겪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의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사후 가정사고를 판단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갑과 을이 둘 다 C를 받았어요. 갑은 논다고 못 받았고요. 을은 평상시대로 했지만 C를 받았습니다. 1번입니다. 갑이 C라는 학점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는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정했다면 C라는 학점보다 더 나은 학점 A를 받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죠, 여러분? 당연히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입니다. 을이 평상시와 달리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면, 시험 준비를 했잖아요, 을은. 그쵸? 그런데 하지 않았다, 했던 일을 없애는 거니까 삭제형 사후 가정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A를 참고해서 보기의 세 경우 중에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A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여러분? 선행사건이 비일상적인 경우에 사후 가정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일상적인 경우를 고르면 되겠네요. 사람들에게 편의점에서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세 가지 경우를 들려줍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편의점에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남자가 항상 다니던 A 편의점에 무심코 갔다가 강도를 만난 경우. 항상 다니던 편의점이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경우죠, 여러분. 답은 첫 번째 경우네요. 두 번째는요, A 편의점에 다니던 어떤 남자가 일상의 변화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평소 잘 가지 않던 편의점에 갔다. 그러면 비일상적인 경우고요. 비정상적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어떤 남자가 평소에 다니던 A 편의점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평소 다니지 않던 B 편의점을 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